어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8일입니다. 오전 9시 15분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동영상은 2년 전에 이스라엘이 공개한 동영상인데 이게 아주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2017년 9월 이스라엘 공군기가 시리아로 들어가 가지고 북한이 지어주던 북한이 지어주던 플루토늄 시설,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영변 원자로와 같은 타입의 원자로를 폭격해서 순식간에 없애버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공군기 5대가 들어갔습니다. F-15 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단 한 방으로 그 시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때 북한 기술자들이 있다가 몇 명 죽었다고 합니다. 그게 1917년 9월 5일에서 6일로 넘어가는 밤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폭격을 당한 시리아가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몰래 핵폭탄을 개발하기 위해서 북한의 협력을 받았다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알려지면은 아주 창피하고 제재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사드 대통령은 침묵을 했는데 영국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2년 전에 처음으로 그 비디오를 이스라엘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 정보를 탐지한 다음에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확산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확산하면은 미국이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미 약속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폭격을 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지만은 부시 대통령은 거부를 했습니다. 확실한 정보가 없지 않느냐. 이스라엘이 가지고 온 정보 가지고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수상이 부시 대통령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위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단독 작전을 펼쳐서 간단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시가 정말 이스라엘 잘한다라고 이스라엘을 칭찬했답니다. 이스라엘을 말렸으면서도 이스라엘이 해내니까 이스라엘 대단하다라고 주변에 칭찬을 했다는 비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로 약속을 했을 때입니다. 거듭 약속을 했을 때입니다. 2015년 9월 19일에도 약속을 하고 2007년 2월에도 거듭 약속을 하고 핵을 포기하게 하는 전 단계로 핵물질 신고를 하겠다 해가지고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것 가지고 한참 검토를 하고 하는 이런 와중에도 간도 크게 시리아에다가 핵폭탄 짓는 시설을 만들어주다가 다행히 이스라엘에 들켜가지고 이렇게 혼이 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스라엘 공군기가 또 시리아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기지를 폭격을 했는데 오늘 RFA 방송, 아시아 자유방송의 보도에 의하면은 거기에 북한 기술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기술자를 포함해서 한 10여 명이 죽거나 다쳤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확인을 안 해주니까 이스라엘 정보기관 쪽에서 나온 이야기로 추정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매우 친합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군사동맹국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리아에 계속 무기를 팔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미사일을 팔고 있습니다. 또 시리아의 대통령 이 아사드의 아버지는 김일성을 만난 다음에 김일성을 흠모해가지고 김일성을 따라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동상도 살아있을 때도 동상을 곳곳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을 만나고 와서 달라진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이 아사드, 그 다음에 짐바브웨의 무가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이 자들이 그 김일성의 환호를 받는, 주민들로부터 환호를 받는 그 모습을 보고는 아주 심취해가지고 나도 저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다가 개인 숭배 쪽으로 가다가 결국 다 망했습니다. 무가베도 2년 전에 쫓겨났고, 그리고 차우세스쿠는 1989년에 비참한 운명으로 부인과 함께 사살되고, 이 아사드는 시리아를 망치고 그 아들은 지금 내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어제 김정은이가 어떤 시설을 참관했는데 전술무기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전술무기가 뭐냐? 미사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미사일이면 포착이 됐을 겁니다. 미사일이 아니고 다연장 로켓포라든지 하는 이런 발사 시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코나로 몰린 김정은이가 여러 가지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존 볼턴은 어제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쪽에서 핵을 포기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야 된다. 그렇게 해야 회담이 진행될 수 있다. 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는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간에 쫓기지 않고 트럼프가 느긋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뮬러 특검이 끝나고 면죄부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코너에 몰릴 입장도 아니고 또 국내 스캔들을 덮기 위해서 괜히 김정은 만나가지고 뭐 쇼를 할 필요도 없게 됐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볼턴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탑다운 방식은 좀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이제 실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냥 대통령끼리 만나면은 사인만 하는 이런 식의 이 바텀업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탑다운식으로 했다 하는 것을 자랑하고 다니는데 김정은 또한 지난 12일 연설을 한 걸 보면은 그 내용이 마음에 맞으면은 그때 내가 사인하겠다로 봐서 실무 접촉을 먼저 해야 된다는 쪽으로 김정은도 같은 생각이고 트럼프도 같은 생각으로 보입니다. 즉 하노이 회담 결렬은 왜 왔느냐? 탑다운 방식 때문에 왔습니다. 둘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은 서로 인간관계가 좋으니까 궁합이 맞으니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만났더니 요구하는 게 천지차이였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실무자끼리 접촉을 해서 면밀하게 합의문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 양쪽이 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제 실무 접촉은 원래 지리하게 계속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총선 전에 뭔가 드라마틱한 걸 만들어가지고 총선에서 이기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상당한 장기 집권의 체제를 갖추겠다는데도 이게 잘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할 나라입니다. 주변에 적대 세력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미동맹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다가 보니까 이 웰빙에 탐닉하고 어떻게 보면은 살찐 돼지처럼 살고 김정은이는 바싹 마른 늑대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조차도 한국 사람들은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미동맹이 생명줄입니다. 그러면 한미동맹이 잘 되도록 우리가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정을 해야 되는데 이 좌파 정권은 반미 세력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사사건건 미국과 대결하고 미국을 화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흔히 중재자라는 말을 내세웠습니다. 이제는 중재자라는 말을
김정은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 역할 하지 말고 제정신 차리고 제 할 말 하면서 우리 편에 서서 같이 미국과 대항하자. 이렇게 최후 통첩을 보내는 지경으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대한민국은 한 분 기습에 회복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국토가 좁습니다. 그렇다면 기습을 당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기습 6.25 때는 다행히 미군이 도와서 살았지만은 이번에 기습을 당하면은 서울이 포위될 수가 있습니다. 서울을 포위해 놓고 김정은이가 항복할래? 아니면 핵폭탄 맞을래라고 협박을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평화가 좋다. 같은 민족끼리니까 항복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국방은 우리가 지킨다.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다. 미국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한 번도 미군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행복도 조사를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이스라엘이 꼽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국력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하면서 행복 랭킹은 세계 57등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주국방하면서 나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이 자세, 거기서 보람이 생기고 행복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잘 살면서 나는 어떤 전쟁보다 평화가 좋다. 무조건 평화다. 웰빙이다. 집단 이기주의. 이렇게 하면서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고 우리 내부에서 적을 찾아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보니까 결국 인생의 보람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불행한 국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